사랑하는 가족이지만 가끔은 가족이 가장 힘들게 하죠. 며느리보다 뉴스가 덜 무섭다. 사위보다 먼 친척이 더 편하다. 이 말에 씁쓸한 고개를 끄덕인다면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가족이기에 조심스럽고 가족이기에 더 상처받는 그 미묘한 고부장서 관계,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갈등은 차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주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다를 뿐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며느리는 싸늘하다고 느끼고 사위는 무례하다고 받아들이죠. 그 차이는 세대의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가 서로 다른 시대의 문화 충돌이 되곤 하죠. 실제 사례를 보면 70대 박 모 어르신은 며느리가 인사 없이 지나가는 게 너무 무례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만들기 싫어 눈치를 본 결과였다고 하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언을 드리면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세요. 저건 왜 저래? 보다 저럴 수 있겠다로 시작해 보세요. 다름을 설명할 기회를 서로에게 주세요. 둘째, 침묵은 평화가 아닙니다. 참는다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참는 순간 마음의 문은 닫히기 시작하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 가족 안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는 더 깊어집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언젠가 고요한 표정을 찍고 터져나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80세 윤모 어르신은 10년간 며느리에게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느 날 설날 밥상에서 터진 감정 폭발이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팁을 말씀드리면 대화의 타이밍은 기분 좋을 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시고 내가가 아닌 나는으로 시작하세요. 셋째, 존중은 나이와 상관없이 시작돼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존중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존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며느리도 사위도 한 집안의 귀한 자식입니다. 우리가 며느리였던 시절, 사위였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존중은 나이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는 인사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경기도 김포의 한 시니어 커뮤니티에서는 며느리 칭찬 릴레이를 도입했습니다. 한마디 칭찬이 고부관계를 녹이는 시작이 되었죠. 이 문제에 대한 팁을 드리면 하루에 한 번 작은 감사 표현을 시도해 보십시오. 이름 대신 우리 땡땡씨라고 불러보세요. 실수나 서툼도 젊은 날의 나로 이해해 보세요. 넷째, 기대를 낮추면 마음은 높아집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내 기준을 강요하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며느리는 명절엔 당연히 와야지. 사위는 처가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런 당연함이 갈등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당연함은 침묵 속에서 자라는 불씨와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인천의 한 60대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번 명절에는 각자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한 뒤 오히려 며느리가 더 먼저 찾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팁은 기대 대신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겁니다. 명절, 기념일 등 고정된 역할에서 벗어나세요. 감정적 거리두기도 존중입니다. 다섯째, 함께하지 않아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따뜻한 관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주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워하는 마음이지 횟수가 아니니까요. 거리는 멀어도 마음의 온도는 얼마든지 따뜻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시청자께서는 며느리와 월 1회 손편지 교환을 하며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팁을 드리면 대면보다 간접 소통, 즉 메모, 영상편지 등을 활용해 보십시오. 기다림이 아닌 기회를 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손자 손녀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소통을 시도하십시오. 여섯째, 세대 간 문화 이해가 먼저입니다. 지금의 며느리, 지금의 사위는 우리가 살던 시대와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손편지 세대, 그들은 메신저 세대. 이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이해가 시작됩니다. 세대 간의 다리는 무조건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자면 70대 이모 어르신은 카카오톡으로 며느리와 소통을 시작하면서
며느리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사소한 표현 하나가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팁을 드리면 스마트폰 기본기인 사진 공유, 톡 대화 등을 배워 사용해 보세요. 유튜브나 영상 콘텐츠로 공감 주제를 찾아보세요. 일곱째,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마지막 한 가지, 서로 이해하십시오. 혈연이 가족을 만들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족을 만들죠. 처음부터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쌓이고 이해하고 때론 부딪히며 우리만의 가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족이란 이름은 사랑이라는 붓으로 매일 덧칠하는 그림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한 60대 남성은 며느리 생일에 손편지를 써줬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드리면 가족이지만 한 사람으로 존중하시고 진심을 담은 표현을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갈등보다 기억에 남을 순간을 만드는 데 집중해 보세요. 고부 갈등, 장서 갈등. 그 이름만으로도 피곤한 이 관계들을 지혜롭게 넘어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오늘 당신도 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족이라서 어렵고 가족이라서 놓을 수 없는 이 관계. 포기 대신 이해로 접근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관계의 경험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따뜻한 지혜를 더 멀리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가족의 온기를 지키는 당신, 참 멋진 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